안녕하세요. 2022년 9월 8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들, 최근에 추천을 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 IT 캐스트는 오늘 새롭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아이즈비전, BH, 소록스, 덕영산업, 로지시스가 있었고요. 한 종목을 굳이 말하라면 키네마스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정식적으로 추천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켜보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켜보라 라는 것과 정식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굳이 다 살 필요도 없고요. 추천주를 산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그 종목의 흐름이 저와 생각이 같다면 매수를 해볼만 하지만, 누군가의 말에 또 추천주를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려고 하는 기준, 매수 타점, 혹은 매수를 했는데 잘 가다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급락이죠. 급락이 나오는 경우 이제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는 내가 어느 라인에 온다면 손절을 하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주를 제가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상승이 나오면 또 올랐지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떨어진 종목도 언급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 리딩이 아니고 그 종목을 꼭 사세요가 아니라,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먼 길을 같이 떠나는, 우리는 동료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잘해서, 제가 더 대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입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아니고요. 내가 더 잘하고 너가 덜 못하고 뭐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런 종목들, 요런 관점 어떨까, 뭐 자세하게 그런 관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재미있고요. 또 저 역시 공부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소개시켜 드렸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분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점점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는 종목들은 먼저 의심을 하고 신중히 자신의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시장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혹시나 또 오해할까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먼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은 아마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쭉 빠졌죠. 아마도 요 구간에서는 손절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기다렸다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제였죠. 어제 24%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제 존버를 했다면, 사실 주가의 위치가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고 언젠가는 갈 종목이긴 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손절을 하고 빠른 손절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매수 타점, 최고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건데 그 라인을 벗어났다. 어느 정도쯤 거리가 있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빠른 손절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종목이 이제 손절이 들어갔을 거고, 만약에 존버를 했다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절에서 나왔거나 뭐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제 명확해졌죠.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123억이 들어왔고, 금요일 오늘 시장에서는 3.6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나는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좀 몇 개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라인이죠. 종가, 시가 이렇게 그어놓고 꼭 매수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 더 빠질지,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만약에 샀으면 이제 손절이 좀 나왔을 그런 종목이었고, 손절을 안 했다면 안 좋은 습관이었겠죠. 크게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종목들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물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진 않지만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건 아니라서 말이죠. IT캐스트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400억 정도 터졌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이죠. 이 종목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의 이제 봉을 50%를 체크를 한다면 좀 빠졌다가 이제 위로 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목요일 수요일장이었죠. 네, 제가 오늘이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어제도 한번 시세를 줬었죠. 사실 이 종목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은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매 기법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는 그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면 이제 종가 베팅 이 라인에서 들어갔을 거고 수익이 좀 나왔겠죠. 뭐 지금의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 종목에 들어간다면 저는 뭐 요 라인으로 정하고 하겠다. 요 라인이 이제 두 개가 겹치는 라인이 되겠죠. 앞전에 이제 고점 그 라인이 될 거고, 이때도 음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지금 나오면서 뭐 매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길게 본다면 뭐 요런 모습이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즈비전은 이제 어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요런 패턴이었죠. 거래량 들어오고 쉬고, 거래량 들어오고 이틀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이제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길게 본다면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추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오전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2%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 상황으로 말했다면 2% 수익이 낸 거는 잘한 거고,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못한 거가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으로 본다면 뭐 요 라인이죠. 요 라인도 이제 겹치는 라인이 되겠죠. IT캐스트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IT캐스트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IG비전도 이제 줄을 다시 한번 그어보면 뭐 요 라인이 딱 바로 이 캔들의 중심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쁘지 않다. 이미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종목 예전에 또 에스플릭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처음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매집이다. 물론 이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죠. 한 달이 더 걸렸죠. 그리고
저점을 이어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손절이 나왔을 거고, 또 누군가는 수익을 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욕심을 내다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 있을 텐데,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줄 때 챙기느냐, 나는 길게 본다면 뭐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걸 알면 제가 언급을 다 해드렸겠죠. 이거는 가니까 팔지 말아라. 뭐 모르죠.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줄 때 챙기는 것도 답이고, 뭐 그런 기준들은 본인이 잘 정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 후회는 하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자꾸 가느냐가 문제죠. 결국은 오늘 거래량 확 줄이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요 종목 계속해서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을 한 2,9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해보는 관점은 어떨까. 물론 이제 깬 이후에 갈 수도 있겠지만, BH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캔들을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참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이제 막판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했다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안 팔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텐데, 고점이죠.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월봉의 신고가 영역인데요. 요 라인이죠. 31,100원. 요 라인이 이제 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매매 관련해서. 소록수도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랐지만 요 라인도 빠졌고, 이제 요 라인까지는 좀 여지를 두고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이 뭐 마이너스 10%다 그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눌림에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록수도 저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요 라인 정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덕양산업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갈 듯 하다가 계속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뭐 위로건 아래건, 위로 움직인다면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위로 간다면 또 입절을 해야 되겠죠. 로지스는 요런 그림인데요. 이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수익이 좀 나왔겠죠. 그리고 다시 소개시켜 드리고 수익이 나왔겠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라인, 저는 요 라인까지 볼 것 같아요. 5,100원까지 한번 열어두고 흐름 보면서 매수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